거지다 오줌 싸러 이 새끼야.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선조라는 왕이 있었어, 조선에. 그 임진왜란 때 왕이었거든. 내 얘기 안 될 거야. 출연시킨다 선조가 있는데 나름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왕 훑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들어봐. 이 선조가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왕이 궁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분조를 해. 아들이 있거든. 광해군인데 그러면 아들을 놔두고 난 도망가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패닉이 빠진단 말이야. 일본 애들은 그냥 무조건 제일 높은 애 찾아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스타일. 근데 대구는 우리가 이제 맨날 이겼잖아. 근데 이순신이 지 말을 안 들었거든. 이순신은 이길 게임을 만들어 놓고 싸우잖아.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리 얘기를 했거든. 이순신이 조선 수군의 대장이 돼야 된다. 근데 이 X가 한때 원균을 세웠어. 원균이 7천년 전쟁에서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수군들을 그걸 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순신을 다시 세우고 했던 말이 아직 12척의 배가 나왔습니다. 그거거든. 원균이 나중에 어떻게 죽은 줄 아나? 화살 맞았어. 맞는데 모르겠다. 보진 않았어요. 죽었는데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생기고 공부했구나. 연도 나오는 거 보니까. 1597년에 이가 7천년 전쟁에 나가가지고 졌거든. 도망가다가 죽었다. 근데 이들을 보니까 원균은 이 새끼만 능력 없는 게 생긴 게 완전 돼지처럼 생겼거든. 내가 뭐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돼지니까. 근데 딱 보면 진짜 표독스러운 돼지처럼 생겼어. 올살 졸라 많고 왕거이처럼 생겼어. 왕거이 누군지 아나? 내 중학교 1학년 때 짝새끼 왕거이처럼 생겼는데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저를 홍명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선조는 정몽규하고 똑같아. 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고집 졸라 세. 가가지고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찾아보니까 대한축구협회 거기 간판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는 괜찮더라고. 안녕하세요. 다락방수다 호스트 고피디입니다.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최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적 같은 분들 세 분이 있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민생.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갑진삼적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박문성 해설위원이 청문회 때 말을 했듯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공감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할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뭐 정몽규 사설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 할 수 있는 게 큰 효과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준비해서 계란 케이스까지 어제 사실은 다이소 가서 샀습니다. 오늘은 축구협회를 찾아가서 계란으로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반성은 하진 않겠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정몽규가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 3선인데 뭐 3선부터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몽규가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이 사람들을 골프 접대를 했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전히 정몽규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뭐 하긴 했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거는 탄핵감이죠. 바로 탄핵감입니다. 그런데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 정몽규가 결과적으로 잘못한 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클리즈만을 감독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클리즈만은 선수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치면서 심지어 자신의 조국인 독일에서조차 최악의 감독이라고 검증이 끝난 감독입니다. 그런데 정몽규는 그런 클리즈만을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채용을 결심하게 됩니다. 클리즈만은 농담으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정몽규는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정몽규가 단무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결국 클리즈만은 우리나라 국대 감독이 되었고 여지없이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필연적으로 또 경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경질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 100억 가까이 위약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또 결국은 세금으로 떠안아야 됩니다. 정몽규 본인은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절차 없이 이인생이란 꼼수로 홍명보를 국대 감독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국대 감독 선임에 있어 최종 후보가 총 4명 정도였습니다. 커스포의 카사스, 바그너 그리고 홍명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감독 2명은 프리젠테이션 면접까지 봤습니다. I think it was Sunday. I was at home. Okay, I got a text saying they would choose a Korean coach. So my reaction was I didn't know what to do. I didn't know who to call. So we don't have any confirmation yet. So it was like I said, yeah, but when it's public, it's gonna be very strange that day. 그런데 홍명보는 이인생이 직접 찾아가서 홍명보 지인이 아는 빵집에서 그것도 새벽에 읍소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구멍가게 면접도 이러진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이 청문회 때 면접 평가표를 달라고 했을 때 절대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임시감독의 선임 과정에 관한 회의록, 이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관련 자료를 너무 안 주세요. 이건 면접이 아니라 일종의 삼고초려입니다. 우리가 삼고초려를 하라고 이임생과 정몽규를 뽑아놓은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뽑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세상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홍명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청문회에서 자기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라고 자빠졌네. 아니 세상 어디에서 20억짜리 봉사활동이 있습니까? 20억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봉사활동이라뇨. 이건 박명성 해설위원의 말처럼 공감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개념까지 없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여야가 협심해서 그렇게 단결을 잘하는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편, KBS, MBC, SBS, YTN, JTBC, 심지어는 TV조선까지 모든 방송, 매체, 뉴스들이 대동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몽규가 현대 HDC 회장이니까 광고 수주 때문이라도 눈치를 볼 만도 한데 이번만큼은 얄짤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국대 감독과 정몽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다는 증거인데 그런데도 정몽규와 축현만 아나무인이고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몽규 아웃을 그렇게 외쳐도 애초에 정몽규는 들을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죠. 이제 저는 없습니다.